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아의 성장 발육이 저해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태로 단순히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허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건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유난히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영유아도 많고 성인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개념을 크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건강을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이라는 건 건강한 거죠. 건강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사회부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건강한 인간 플레이에서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지표로 신체 활동은 물론 여기에서는 영양적으로, 위생적으로, 면역력까지 건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한 모자 관계, 정신 건강은 물론 폭력도 없고 아동학대, 요즘 굉장히 아동학대가 많이 이슈가 돼 있죠. 아동학대까지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유아기 때는 모든 3살 생활 습관이 결정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건강의 개념을 위해서 습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는다면은 차후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항생제의 출현, 예방접종, 감염병, 영양실조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에 위험이 오고 또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 선천성 기형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영유아 어린이집에서도 예방접종 안내를 하고 감염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네, 그렇죠. 감염병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좀 쉬어서 다른 영유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교육의 개념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건강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이해하며 새로운 태도를 개발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강화 수정하여 새로운 건강 행위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게 무엇인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걸 말하죠. 우리가 성인도 마찬가지죠. 나 건강하게 관리를 해. 이미 알고 있어도 지식을 잘 습득하여도 내가 그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조절해서 먹고 식후에 또 운동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행동수정, 그렇죠? 건강 행위를 위해서는 행동수정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는 바로 눕지 말아라.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은 뭐 소가 된다, 뭐 그런 속담도 있지만 밥 먹고 나서는 우리가 앉아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식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영유아기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집단이죠. 예전에는 뭐 아주 어린 아이도 보냈지만 요즘에는 보통 12개월 안 돼서도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건강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가 이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선생님이 영유아의 신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유아 건강교육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석이 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환경 구성, 영유아기 때는 우리가 인지적인 학습은 약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몸에 배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교육에 대한 관점,
그렇죠. 시대가 흐름에 따라 건강교육의 개념도 많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여도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만 1세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만 3세, 만 4세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제 바지에다 매일 실수를 한다면은 친구들 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위축감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발달 특성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맥락.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 맞는 맥락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우리는 영아기 때는 부모님과 같이 밤에도 잠을 같이 자는데 외국에는 수면 운동이라 그래갖고 수면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따로 재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수면 교육, 저희들 예전에는 뭐 수면 교육은 그냥 밤에 되면 자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수면 교육을 어머님들께서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부모님과 같이 자면은 나중에 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좀 어린 시간, 돌 안 된 아이들도 수면 교육을 한다고 부모님과 떨어져 재우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현장에서도 목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뭐 그런 데서는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는 그렇지 못하지만 좀 더 문화적으로 상위층 집안에서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수면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영유아 건강교육이 누구한테 의존됐죠? 그렇죠. 부모의 관리하에 이루어졌으나 이제 점점 여성의 사회화로 인하여 국가나 보육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교육을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물론 국가에서도 건강교육을 신경 써서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도 영양 플러스라는 영양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제 몸무게가 덜 나거나 건강적으로 약한 아이들한테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용품을 제공해서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건강 관리가 이루어져 있다면 맞벌이 부부로 인하여 영유아 교육기관에 이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교사나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그 책임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교육의 목적. 어나들의 건강을 돕고 아동기의 성장 발달에 이제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죠? 예, 그렇죠. 시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 그 다음에 예방주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학교에서 맞고 이제 그랬지만 요즘에서는 집에서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그 예방접종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교사는 건강과 안전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찰만 하면 잘 될까요? 아니죠. 교사가 무엇보다도 이 아이의 지식, 태도, 행동. 그렇죠. 이 시기에는 이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 하고 인지적으로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 그러니까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 이 아이가 좀 실수를 했더라도 눈 감아주고 너그럽게 봐주는 관용적인 태도. 그런 것이 상당히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필요합니다. 요즘에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죠. 그 교사가 정말 늘 나쁜 마음을 먹고 아이를 학대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그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너그럽게 먹고 있고 이 아이가 건강해서 오늘 점심에 깍두기를 좀 안 먹었다고 해서 그 아이의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태도는 정말 긍정적인 태도.
이 아이가 점점 좋아지겠지. 오늘 이렇게 안 해도 점점 좋아지겠지 하고 아이의 성향을 인정해주고 좀 더 너그럽게 바라봐주고 있다면 이 아이가 태도가 점점 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아동이라고 하죠. 문제 아동은 문제 부모가 있거나 문제 교사가 있어서 생긴다고 하죠. 아이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얘는 이게 문제가 있어. 뭔가가 문제 있어. 좀 버릇이 없고 그렇게 교사가 낙인 찍히면서 문제 아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는 긍정적인 태도를 행동을 갖고 영유아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영유아 발달에 맞는 지식도 중요하고 태도, 긍정적인 태도, 아이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강 지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성인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돼. 이거 먹으면 안 좋대. 그렇지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실천하는 뭐죠? 여기서도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다가 무엇이 실천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아교육기관에서 건강교육의 목적은 가정에서 잘못 길들여진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립적 성격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여태껏 설명했듯이 잘 알고 있죠. 영유아기 때는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교사나 성인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의 기초. 그렇죠. 소아 비만이 나중에도 성인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의 기초가 되는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인이나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이 시기에 모두 경험하는 모든 것은 성인에서 할 수가 있죠. 물론 성인까지 간다는 건 너무 과람된 말이긴 하지만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고 서서히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영유아기에 제공되는 건강에 대한 생각과 습관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사나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바른 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교육은 건강 관련 생활습관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지적인 학습,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다듬어 주는 게 영유아기에 정말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후 2년이면 말문이 트인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만 24개월 되는 해를 우리가 영아 언어 폭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발기라는 것은 그 전부터 서서히 머릿속에 잠재워 있는 것이 조금씩 발달해서 굉장히 이때는 이제 2단어 이상으로 2문장 이상, 단어가 아니고 2문장 이상으로 엄마 물 줘,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2년이면은 언어에 굉장히 급속적인 발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 우리가 결정적 시기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시점에서 굉장히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에서 아동을 건드려 줘야 되고 아이가 뭔가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 동안 내외적인 환경적 경험에 의해서 전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풍부한 환경 경험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건강과 관련하여 영아가 어머니와 수유 과정 동안
불신감이 형성되면은 평생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성학대나 성 경험을 부정적으로 갖는다면 커서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전 재산을 잃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교육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교육의 필요성 다시 또 보면은 초기 결핍된 건강교육이 누적이라고 돼서 우리가 누적이란 말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영양이 결핍되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없죠. 잘 성장할 수 없다면 키도 쑥쑥 자라지 않고 몸무게도 늘어나지 않고 우리가 성인이 몸무게 늘어나면은 우리가 좀 그렇지만 영유아기 때는 적정한 시기에 몸무게가 늘어나서 보통 12개월 된 영아들은 10kg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8.9, 9kg라고 얘가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 평균 10kg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병원에서 체크하거나 요즘에는 집에서도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하여 영유아 건강 교육이 필요한 것은 최적기 놓치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이거를 보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누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달에 아까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 하는 것이 뭐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2개월 정도 되면 옹알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발달 운동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3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경우에서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는 뒤집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기가 빠른 아이들이 대체로 신체 발달도 빠르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뒤집기가 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는 전반적인 예를 말하기 때문에 뒤집기가 늦다고 뭐 걸음이 늦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관찰을 좀 해보면은 신체 발달이 빠른 애들이 돌 때까지 쭉 발달이 빠르게 와서 걸음도 돌 안에 걷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뭐 5개월에 뒤집어서 이 아이가 크게 문제가 있다. 뭐 5개월에 이가 안 나고 10개월에 이가 치아가 나서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신체 발달을 보고서 이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의 최적기를 놓치게 되면은 다음 시기에 이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교사가 잘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발달이 좀 늦으면 이제 할머니들은 다 그럴 때가 있어. 다 늦된 애들이 있다. 그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늦대다고 생각하면은 병원을 찾거나 전문가를 조언을 받아서 뭔가 우리 아이가 정말 늦대는지 많이 이제 검사를 하고 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지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면은 적절한 최적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건강 교육의 중요성. 성장 발달에 있어서 태아기부터 12세까지는 거의 안전하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치료가 아닌 그렇죠. 예방을 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인간이 질병에 노출이 되면은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뭐죠? 우리가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유지해야 되죠? 그렇죠. 건강의 관리를 유지해서 삶의 질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이제 나이도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노령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명이 굉장히 연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고 모체로 받은 면역력이 소실되지 않게 그래서 생후 6개월 정도 되면 면역력이 많이 이제 소실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질병의 감수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의 영유아기 영아기 건강에 신경을 써죠. 그래서 6개월이 넘으면 어머님들이 뭘 하고 계시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부족된 모체나 받은 면역력 결핍에 대한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영양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 교육의 중요성. 건강하지 않은 유아는 학습에 지장을 받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아이들이 학습을 활동을 잘 할 수 있죠. 유아기 때는 학습이라기보다 다양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었죠.
건강하지 않으면 애들이 처지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좀 힘들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식을 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이 아이가 안정되고 행복하게 된다면 나아가서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유아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시죠? 그 다음 일상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활발하게 활동한다. 쉽게 잠들고 깬다. 그 다음에 식욕이 좋고 소화를 잘 시키고 질병에 감염되지도 않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연령 수준에 맞는 순조로운 발달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요인. 신체적이란 건 다 아시죠? 성인과 비교와 영유아는 어떻게 되죠? 신장과 체중에 비해 머리가 크죠. 그래서 아이들이 낙상으로 잘 넘어지기도 하고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감기도 잘 걸리고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생아기, 영아기 때는 점액을 분비하지 못해서 기도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호흡기 질환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모기관지 성인보다는 폐렴에 그렇죠. 폐에 가까이 있는 감염이 많이 걸려서 후두염이 많이 오거나 기관지염은 별로 많이 못 봤는데 후두염, 목소리가 아이들이 약간 쉬는 거, 폐렴이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도선이 크죠.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는 편도선이 커서 엄청 큰 애들은 목이 많이 잘 부어요. 그래서 이제 편도 수술을 하는 것을 봤는데 호흡기 질환이 그렇죠. 편도가 안 좋으면 호흡기 질환이 잘 걸리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위험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위장 쪽도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설사를 자주 하거나 구토를 많이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략 구조로 인한 위험으로는 세포액의 비중이 높아 구토, 설사. 여기서는 뭐 이 정도는 뭐 몰라도 되지만 구토가 설사가 작고 위장 질환으로 이제 온다는 거. 그 다음에 호흡기가 좀 질환이 많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기 쉽다. 우리가 그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설사 분유를 먹인다던가 포카리스를 먹인다고 하지만 포카리스는 유아는 괜찮지만 영아기 때 좀 그래서 그런 음료를 먹이는 게 좀 좋죠. 전해질 불균형이 온다면 아이들이 거기 이제 다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먹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시 부모에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유전인자가 신체적, 정신적,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받은 이제 태어나지만, 수정을 해서 태어나지만 거기에는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도 엄마, 아빠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뭐 유전이 되는 것도 있고 유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그 스포츠 정신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조건을 찾아냄으로써 그렇죠. 유전적 조건을 찾아냄으로써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유전자는 남성에게만 유전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유전자는 여성에게 유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을 찾아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필히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영유아의 건강은 성인이 돼서 뭐가 되죠? 심장질환, 암, 당뇨병 그리고 예전보다 요일에는 소아암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아이들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아이의 건강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좀 더 건강한 부모님들은 건강보다는 다른 측면에 학원을 많이 보내서 인지적인 활동에 많이 주력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 우리 터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은 염색체. 우리가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죠? XX, XY에서 46개인데 이러한 염색체로 인해서 터너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적으로. 영양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신체 발육과 인체 조직을 보수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여
에너지 생산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성장 발육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활동량이 많은 영유아 시기 때문에 이때는 뇌에도 중요한 영양이 가야 아이들이 뇌 발달도 잘 일어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보다 신체도 중요하지만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해서 인지적인 발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이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 강화, 성인도 그렇죠. 암을 앓거나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5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우리가 5대 영양소 관리하는 건 무척보다 중요하겠고, 영유아기 때는 더욱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 이 섭취 권장량은 연령, 성별, 성장률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렇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뭐가 더 많이 필요하고 나이가 클수록 어떤 것이 필요하는지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죠? 우리가 너무 영양에 섭취하다, 영양소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매식, 3식 먹는 밥에 3번 먹을 밥 때 다양한 반찬을 해서 영양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했죠. 아, 이 영양소는 뭐니까 먹어야 돼. 저건 먹어야 돼. 너무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또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밥 3끼 먹을 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아침은 안 먹지만 급간식에서 보면은 급식 1번, 간식 2번 먹죠. 이때 어린이집 이제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과 휴식. 수면도 무척 중요하죠. 그렇죠. 아이들이 잘 자는 아이들이 건강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또 낮잠을 자거나 해야지 너무 활동량이 많으면 몸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필요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되면은 질병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편안한 숙면을 취해서 건강한 생활이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누가 도와줘야겠죠? 그렇죠. 성인이나 교사가 도와줘야겠죠. 아이들은 힘이 들어도 우리가 이제 그 놀이 활동에서 보면은 놀이를 보면은 휴식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이들은 너무 피곤해도 쉬지를 않아요. 그리고 놀다가 너무 힘들면 갑자기 잠자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은 좀 더 피곤함을 쉴 수 있게 교사나 성인이 집에서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도와서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서도 그 낮잠 시간이 있죠. 그래서 낮잠 시간에는 영유아를 꼭 낮잠의 안전에는 꼭 재우지는 않아도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블라인드나 커튼을 치고 캄캄한 게 좀 만들어주고 음악을 만들어주거나 그리고 개인적인 그 요청이 있는 아이들은 개인적인 이불을 주거나 애착 인형을 주거나 해서 아이들이 낮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이건 누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수면 시간. 이거는 개인차가 정말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길고 어떤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면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부족이 되면은 뭐가 되죠? 뇌 발달에 영향이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는 굉장히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이들은 조금만 소리하면은 질병이 올 수 있고 감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렐린 치수는 알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 많이 하죠. 몇 시 이전에? 그렇죠. 10시 이전에는 취침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대체로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은 대체로 잠을 늦게 자요. 11시, 12시가 돼도 낮잠을 안 자려고 해서 밤잠을 안 자려고 해서 갱신이 재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꼭 재울 수 있도록 이거는 누가 노력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던 일이 좀 많아도 잠시 멈추고 아이들하고 같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과 휴식. 수면 외에도 아이들은 휴식. 그렇죠? 낮잠을 자지 않으면은 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공간에서
언어 영역에서 휴식 영역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억지로 재우면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낮잠 자기 싫어서 안 가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바로 자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뜸들인다 그러죠. 한 30분을 뜸들이다가 자기는 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밤에 또 많이 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수면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서 낮잠을 꼭 자는 아이도 있고 안 자는 아이도 있고 수면이 좀 많은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고 우리가 성인도 마찬가지죠. 수면이 좀 많은 잠이 많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적인 활동, 정적인 활동을 잘 안배해야 되는 동적인 활동을 우리가 움직이는 거, 정적인 거, 조용한 거, 언어 영역에서 쉬는 거, 신체 활동하는 거, 동적 활동, 정적 활동을 적절히 잘 안배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적절한 신체 활동은 발육을 촉진시키고 그렇죠. 전신 움직임이 활달하면 아이가 신체 활동을 많이 했으면 낮잠도 잘 자겠죠. 저도 여기서 보니까 모세 혈관을 발달시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혈관도 발달하면서 근조직, 건강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골격, 우리가 골격이 튼튼한 아이가 있고 좀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골격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도 보면은 가끔 팔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잘못 잡으면 팔이 빠져서 팔을 맞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만질 때는 팔만 잡아다니지 말고 항상 여기 어깨를 중심으로 어깨 밑으로 잡아다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을 완벽하게 해서 폐 소화기 등을 더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 비만 예방을 해서 성인병, 요즘에는 소아당뇨병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만성병이 일어나지 않게 성인 돼서 뭐 당뇨병 생기거나 콜레스테롤 높은 거는 우리가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영유아기 때는 누구 잘못이에요? 성인의 잘못이에요. 아이들이 먹는 식습관도 조절해 줘야 되고 너무 당뇨가 단 것을 많이 먹이지 않고 항상 신선한 야채, 단백질, 칼슘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부모님이나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상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소아 비만은 성조숙증. 그리고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성이 또래 아이들보다 좀 더 일찍 발달해서 성조숙증이 일어나면은 성장이 좀 일찍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키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성조숙증이 일어나는 아이들은 키가 또래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조숙증이 너무 잘 먹으면 소아 비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순환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소아 비만이 생기면 성조숙증이 일어나고 성조숙증이 생기면 키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운동 경험을 줘서 아이들이 너무 비만하지 않도록 운동을 하면 우리가 살이 좀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신체 활동이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이집은 신체 활동을 뭘까요? 그렇죠. 동적 활동. 어린이집에서는 동적 활동, 그 다음에 동적 활동, 정적 활동을 제대로 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 비만. 소아 비만은 지방의 세포수가 증가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하면은 아이들에도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자신도 이제 위축감이 생기고 친구들이 뚱보를 하고 놀릴 수, 요즘에는 이제 교사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 많이 없겠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초등학교만 가도 이제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자신감은 상당히 중요하죠. 나는 잘할 수 있어. I can do it 하는 마음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몸이 뚱뚱한 아이들은 뭔가 자신감이 없고 또래 집단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해 사회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아 비만이 걸리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이 고지혈증, 지방간이 생기고 고혈압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성인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소아 때만이라도 건강하게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누가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영유아 교육기관에는 교사가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영아기 때 할 수 있는 게 가장 뭘까요? 그렇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학습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소아 비만은
대부분이 소아 비만이 어떻게 돼 있죠? 성인 비만으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인 비만은 또 다양한 그 신체에 대해서 이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왜 이런 소아 비만이 많이 생길까요? 요즘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죠. 예전에는 진짜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을 기회도 없었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사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만들어줬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그냥 바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편한 걸 굉장히 추구하죠. 그래서 그냥 마트에 가서 사서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도 간편 조리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요즘에는 우리가 직접 다듬어서 만들어서 다 했지만 요즘에는 간편 조리 음식. 요즘에 이제 마트나 또 이제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이런 도시락에도 굉장히 이렇게 해갖고 밥, 반찬 뭐 이렇게 반찬 굉장히 가격도 좀 굉장히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혼밥도 많이 하면서 많이 사 먹고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 세대가 많이 예전에는 혼밥이라는 게 더 없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혼밥도 많이 있고 이렇게 변화하면서 패스트푸드가 결국은 이제 일회용으로 가는 거죠. 일회용 이제 음식, 간편 음식으로 가서 이제 음료수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또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어떤 거죠? 예전에 우리 놀이 활동은 어떻게 했죠? 밖에서 주로 뛰어노는 걸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텔레비전 비디오 앉아서 하는 걸 많이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아 비만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뚱보. 그렇죠. 굉장히 친구들의 놀림거리,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한 번에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서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환경적인 요인, 정서적. 우리가 이제 정서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안전. 그렇죠.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안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고, 사망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 그렇죠. 영구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죠. 큰일이죠. 그 다음에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강에 타격을 주면 안 되겠죠. 건강에. 그러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면 심각한 상처는 의료비. 그렇죠. 의료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나는 너무 건강하지 않으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압박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자기는 나는 몸이 계속 아픈 사람이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죠? 최적의 상태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교사도 건강검진을 하고 영유아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각 가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은 매년 1회는 아니고 0에서 6개월 그러니까 건강 생애 주기가 있어요. 생애 주기별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안내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